최근에 들은 한 분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이제 막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젊을 때부터 30년간 꼬박꼬박 부어온 개인연금도 9천만 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노후가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 개시 신청을 하고 받아든 예상 수령액을 보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대했던 금액과는 너무나도 다른 초라한 숫자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그 한 분만의 불운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 기자는 10년간 꼬박 부은 자신의 개인연금 월 예상 수령액이 고작 16만 원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녀에게 용돈 한번 주고 나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돈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수십 년의 노력이 왜 이토록 초라한 결과로 돌아오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현실적인 방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58세 김영호 씨가 있습니다. 30대 중반, 그는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선생님, 노후 준비는 무조건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그 말 한마디를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매달 30만 원씩 무려 25년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연금을 부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꿈은 은퇴 후 이 연금으로 최소한 월 100만 원은 받아서 생활비에 보태 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두고 받아든 예상 수령액 통지서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월 예상 수령액 52만 원. 그의 25년이 그의 성실함이 고작 월 52만 원의 가치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도대체 무엇을 놓쳤던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그의 가장 현명하다고 믿었던 선택, 바로 안정성에 있었습니다. 그가 가입한 상품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연금 저축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보험사가 은행 예금금리와 비슷한 공시이율로 굴려주는 연금 저축 보험이었던 겁니다. 물론 안전합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겪어온 기나긴 저금리 시대의 그 안전한 공시이율은 물가 상승률조차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돈을 월 50만 원씩 넣어도 연 3.5% 수익률에 묶이면 월 수령액은 26만 원에 그치지만 만약 연 9% 수익률을 냈다면 월 120만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영호 씨의 연금은 안타깝게도 전자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무서운 도둑을 간과한 것입니다. 설령 그가 월 8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20년 후에 받는 월 81만 원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3만 원의 가치밖에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깊은 실망감에 빠진 김영호 씨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에라, 이럴 바엔 차라리 깨서 다른 데 써버리자.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망해서 섣불리 해지하는 순간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개인연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로 돌려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불어난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16.5%라는 아주 높은 세율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함정도 있습니다. 만약 연금을 잘 불려서 월 125만 원, 즉 연간 1,500만 원을 넘게 받게 될 경우 우리는 또 다른 세금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부터는 3.3%에서 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아니라 국민연금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높은 세율의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아놨더니 정작 받을 때 세금 제도를 몰라서 반 이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 절망의 끝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낸 55세 박선정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선정 씨 역시
과거 은행 권유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인 수익률에 의문을 품고 스스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한 블로거의 성공 후기에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기존에 잠자고 있던 보험 상품을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 계좌로 이전한 것입니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전 세계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S&P 500 지수 추종 ETF를 정하고 주식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매월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그녀의 연금 자산은 과거 보험 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이제 박선정 씨는 국민연금과 이 개인연금을 합쳐 월 3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노후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50만 원 연금을 월 200만 원 연금으로 바꿀 기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4가지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바로 내 연금 명세서를 진단하십시오. 가입한 금융사 앱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연금 상품 이름 끝에 보험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펀드라는 글자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적 수익률이 지난 몇 년간 연평균 몇 %였는지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건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잠자는 돈을 깨워야 합니다. 과거의 선택이었던 안정이 오히려 내 노후를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금 손실이라는 위험이 물론 존재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 예를 들어 글로벌 우량주 ETF 같은 상품으로 운용되는 연금 저축펀드로의 계좌 이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IRP 계좌로 세금 혜택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정부가 주는 13번째 월급이자 매년 13.2%에서 16.5%의 확정 수익을 안고 투자를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 강력한 혜택을 외면할 이유가 없습니다. 4번째, 인출 전략입니다. 세금의 골든 넘버, 연 1,500만 원을 기억하십시오. 은퇴 후 연금을 받을 때 한 해에 받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하고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소중한 자산을 단 한 푼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습니다. 30년을 붓고도 월 50만 원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가 부족했던 과거의 선택이 만든 안타까운 결과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내 연금에 관심을 갖고 잠자고 있는 돈을 깨우고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결과는 충분히, 아니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돈 연금에 한숨 쉬는 노후가 아니라 내 노력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받는 품위 있는 노후를 만드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